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갑인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대한한 월령, 이제 인월이죠. 인월 입춘이 지나면서부터 연이 개묘년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월도 개축월에서 갑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을목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를 놓고 보시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두 번째 천간이 됩니다. 어저께 간목 다음으로 을목이 나타났는데 간목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죠. 물상으로 보면 나무지만 기운학 적인 것으로 봤을 땐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간목 똑같이 나무이면서 나무는 똑같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간목과 을목의 차이는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음과 양의 구분해서 나온다. 그래서 간목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해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죠.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은 대림목이라고 표현하죠. 대림목. 나무 중에서도 작은 나무가 아니라 곧고 굵직굵직하고 쭉쭉쭉쭉 뻗어가는 큰 나무를 뜻한다라고 해서 대림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대림목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소나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참나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꽃을 피우는 용도라기보다는 간목은 제목으로서 쓴다. 큰 나무는 베어서 기둥으로 쓰고 대들보로 쓰고 큰 건물을 짓는 버팀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를 같이 쓰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 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가 필요한 것이고 이 도끼가 너무 무디면 나무를 잘라내기가 어렵죠. 정화로서 경금의 날을 예리하게 만들어야지만 능히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수 있다. 이렇게 사주 배합이 나오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류목이라고 해요. 간목은 대리목이라고 했을 때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고 부드러운 화초와 같은 것을 말한다. 화초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화목으로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은 꽃을 피우는 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되어 있나요? 꽃이 피는 나무인가? 이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과 을목은 차이가 있고요. 간목은 경금으로 적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했지만 을목은 어디까지나 꽃을 피우는 용도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겠죠. 병화. 그 다음에 을목이 마르면 안 됩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물을 빨아들이고 을목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빨아들인 상태에서 화를 보게 되면 그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하죠. 그것이 바로 을목의 꽃을 피우는 형상. 그래서 목화통명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화통명이 되면 총명달사라고 있습니다.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이 좋고 사람이 잘생겼습니다. 꽃이니까. 그 다음에 뭐 언변도 좋고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병화와 개수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은데 무조건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도 쓸 수가 있겠고 또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을목이 화를 취용할 때는 병화를 취용한다. 물론 묘월 인월이 아닌 다음 달 묘월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화를 보는 것도 또 나름대로의 좋은 용신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을목은 병화를 취용하고 그 다음에 수는 개수를 취용한다. 그래서 동절에는 수가 많을 필요 없으니 동절에는 병화를 위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절 여름에는 화가 왕하니 이때는 화를 위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개수를 위주로 쓰면서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따라서 화를 먼저 치용할 수도 있겠고 수를 먼저 치용할 수도 있다. 나머지 금이라든가 토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씁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병화 개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용신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입니다. 인월은 입춘이 돼야 되죠.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고 연이 바뀌는 기준. 그래서 다른 절기보다 특히나 입춘이 중요한 것은 연이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입춘 대길 건양 어쩌고 그래서 부족들도 이때 이제 해서 이제 문에다 이렇게 걸어 놓긴 하는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세시 풍속이니까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걸 100% 믿어서 그 부적 쓰면 우리 집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신념을 갖고 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적은 어디까지나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 들여서 내가 사주가 안 좋으니, 운이 안 좋으니 부적 써가지고 좋아져야겠다, 그런 거는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계절로는 초춘이 됩니다. 초춘, 인묘, 진월 모두가 봄이 되는데,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다음 달 묘월은 중춘이라고 하죠. 중춘. 그 다음에 진월은 개춘이라고도 하고요. 개추가 아니죠. 개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모춘이라고도 하고, 만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늦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묘진월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죠.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달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묘월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 같은 경우는 목의 기운은 있다 손 치더라도 진월은 토왕절이다. 이건 이제 진월 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다. 방향은 동쪽이 되겠죠. 주관하는 색상은 청색의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인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담할 때 목이 용신인 사람 이사를 어디로 간다? 동쪽 방향으로 간다. 인목이 용신이 되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 북동쪽으로 가는 거고, 진이라든가 묘가 용신이 되면 이제 남동이라든가 정동 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옷을 입을 때는 청색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적스러운 개념입니다. 반드시 목이 용신인 사람 그러면 다 빤스까지 파란색을 입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방편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서 운명을 바꾸기는 어떻다? 매우 어렵다. 그런 자기의 수양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 모광절이고, 그 다음에 방향도 그렇죠. 봄이다. 근데 이 인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초봄이 되다 보니 축월에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어서 병화로서 조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인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 봄이 좀 따뜻하긴 하지만, 저 산골짜기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산에 후미진 데 가면 눈이 녹지 않은 눈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봄이긴 하지만 아직은 꽃샘추위도 있고 조금 춥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일간의 월령의 일간이 을목이죠.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초춘에 태어났기 때문에 봄에 개나리가 피거나 봄에 벚꽃이 피거나 봄에 철쭉이 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따뜻한 태양이 떠서 기후를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같은 개나리인데도 경계선 하나로 있어 어떤 개나리는 먼저 피는 곳이 있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어떤 개나리는 좀 늦게 핀다. 왜냐하면 햇빛을 좀 많이 받는 곳은 빨리 피고요. 그 다음에 햇볕을 그만큼 좀 덜 받는 곳은 그만큼 또 개나리가 좀 늦게 피죠. 그거는 화가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고, 화가 있는 을목은 꽃을 빨리 피우지만 화가 없는 을목은 꽃을 늦게 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수가 있어야 되죠. 개수가 있어야지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죠. 봄에 태양이 떠 있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이 을목은
봄의 춘한이라고 해요. 춘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봄에 뭐가 된 거다?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춘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물 한자입니다. 봄 가뭄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먼저 병화를 얻고요. 다음으로 개수를 얻는다 해서 선병 후 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씁니다. 물론 이제 무토 이런 것들이 많게 되면은 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줄 필요도 있겠고, 무토가 많게 되면 무토는 병화를 해강하게 되고 개수를 매몰시켜 버리니 천간에 무토 토출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어떤 분들이 재성이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아니죠. 나한테 용신 희신을 건드리면은 그건 좋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과 원령을 알았으면 격국이 무엇인가를 놓고 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음목이죠. 음목, 월지에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음목이 양목을 봤으면 저거는 겁재라고 하고요. 이걸 겁재격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간이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겁재격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걸로격에 준해서 본다. 준 걸로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걸로격.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어떻다?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하면 기본적으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관사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하는 것을 필요로 하죠. 예를 들면 간목이 왕하면 경금으로서 벽가에서 아까 말했던 동량의 제목을 쓴 거고, 병화가 왕하면 임수로서 보강하는 것이고, 무토일간이 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고, 경금이 왕하면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고, 임수가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관사를 쓴 거, 일간이 왕해서 관사를 쓴 것은 대체적으로 양간인 경우에 그런 것이고, 음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화도 왕하면 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음간은 관성을 쓰기보다는 식상과 재성을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을목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인데, 을목은 토가 많아지는 것은 그게 썩 좋지 못하다. 왜냐? 화를 회강하는 것이고, 또 수를 갖다 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을목은 식상 재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식상과 뭘 쓴다? 인성을 위해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일간 인월에 태어나서 나도 왕하더라도 개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봄에 나무가 크다고 해서 물이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인성이 무조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일간이 왕하더라도 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아까 말했던 병화개수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 자, 월간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일간이 더욱더 왕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을목일간이 이제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벽갑 인정이 됐다, 벽갑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벽갑 인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벽갑 인정이 아니죠. 이거는 등락개갑이 되는 거죠. 개갑이라고도 하고요. 등락 반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의 간목을 보게 되면은 을목의 간목을 타고 올라가서 을목이 더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이거는 등락개갑 꼭 명심해 둘 것. 등락개갑이라든가 등락 반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 을목이 신약했을 때는 간목을 봐서 등락개갑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신왕한 경우에는 간목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무조건 벽갑인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연지를 봐도 또 묘목을 봤죠. 이거는 목이 아주 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일지에는 미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거 종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건 종격 되더라도 파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토가 있으면 왕목이 얘를 갖다 극하게 되죠. 그건 뭐가 되냐면 군비쟁제가 되죠. 군비쟁제가 돼서 이거는 파격이 될 수밖에 없다. 개수가 월간에 연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개수는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너무 왕하다 보니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금으로서 요게 수의 기운을 생주해 주면서 목을 갖다가 조금 억제시켜 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뭐 목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수의 근원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특히나 목화운으로 갈 때 이 수기가 없어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화를 받기 때문에 목화 통명도 되어 있다. 금이 좀 한 점 지지로 금이 한 점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뭐 이 정도. 개수가 뿌리를 얻었고 을목도 뿌리가 튼튼한 중에 병화를 얻었으면 이 정도 사주는 나쁜 사주가 아니고 괜찮은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자시면은 밤 11시 30분에서 다음날 언제까지 보는 거죠? 그렇죠? 1시 30분까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기가 좀 힘들겠고요. 이렇게 이제 정해시가 돼도 수액 근원을 만들었죠.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화가 있어서 목화 통명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인월에는 약간의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 그렇죠. 병화를 보는 것이 좋긴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목화운으로 가도 되고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병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병술시가 되면 똑같은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다? 개수의 뿌리가 이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개수의 뿌리가. 그래서 병자시는 뭐 금순으로 가든 목화운으로 가든 나쁘지 않지만, 병술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뭐 병술시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요때 경술대운 때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경진시 같은 경우는, 자, 이 금이 이제 목을 제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을목이 경금을 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고, 을목은 화초와 같은데 경금이 바로 옆에 있으면 화초 옆에 바위 덩어리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신금의 뿌리, 사의 뿌리를 줬죠. 이거는 화초 옆에 뭐가 있다? 면도칼이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요것도 신사시도 반드시 저 신금 을목을 극하게 되어 있으니 저것도 제가 봤을 땐 썩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임모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편인, 정인 두 개가 있어. 이건 정편인 혼잡,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건 정편인 혼잡이 아니라 이거는 수기가 부족한 거죠. 봄에 아까 말했던 거죠. 봄에 가뭄 든 것이다라고 해서, 이건 춘한이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춘한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봄 가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순으로 가야 되고, 이건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금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딸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있게 되면은 요 간목에 개수가 뿌리를 넣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간목이 또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 목이 굉장히 왕하고, 당연히 이건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종격이 될 수 없겠고요. 이거는 화가 부족한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순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사주 배합상은 월등히 좋을 것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